이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화한 지 20여 년 만에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장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개발 비용만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향후 9조 6천억 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며 함께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는 50대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하게 된다. 최근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행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KFX는 2016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본 설계 검토, 상세 설계 검토를 거쳐 제작, 조립 단계로 넘어갔다. 최종 조립은 별도로 제작된 전방, 중앙, 주날개, 후방동체 등을 모두 모아 결합하는 단계다. 시제기 1호는 2021년 4에서 5월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000여 차례의 비행시험, 각종 평가 등을 거쳐 이후 순차적으로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현재 목표로 하는 KFX의 성능은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KF-16보다 약간 상위급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FX는 수십 년간 사용한 노후 기종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때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선 KFX가 스텔스기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희망 섞인 시각은 KFX가 진화적 개발 단계인 블록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다. 블록 개념은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KFX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E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목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국과의 과학기술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KFX 개발에는 국내 국방, 방산 관련 연구소와 업체, 대학 등 15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KFX에는 20여만 개가 넘는 부품과 구조물, 전자, 기계 장치가 들어간다. 2019년 KFX 실물 모형이 공개되기 전까지 형상 변경만 9번이 진행됐다. 상세 설계 도면만 22,000장에 이른다. 카이 측은 KFX의 국산화율은 65% 정도라고 했다. 5년 전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40%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룬 셈이다. KFX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이 좌초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KFX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모 등이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독자 개발을 결정했다. 이후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 민간 기업도 힘을 보탰다. 레이더, 적외선 탐색 등은 한화 시스템이 전자파 방해 기술은 LIG 넥스1이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했다. 특히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가장 핵심 장비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그동안 10여 개국만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은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렸다. 1000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성능 평가를 맡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레이더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됐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남았다. 레이더가 전투기의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제안이 들어왔지만 우리 기술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KFX 개발에 성공하면 인도네시아 추가 수출을 비롯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조정, 기술 이전 문제 등 인도네시아 측의 추가 요구를 어떻게 풀지가 남아있는 숙제다. 공동 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1호 발목 KFX 대당 800억 수출 경쟁력 확보 숙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KFX 양산 계획대로라면 대당 가격은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대당 가격이 9천억에서 1억 4천만 달러다. KFX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개발비 8조 7천억 원 중 20%에 달하는 1조 7,333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에 뛰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자칫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금은 5,003억 원이다. 분담금 미납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납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난동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X 사업에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접촉하며 라팔, 타이푼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프랑스 측은 4.5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 의향도 내비쳤다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최신 전투기를 사들이려는 이유는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 해에서 공군력 증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KFX는 2026년 이후가 돼야 양산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성공적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KFX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 액수를 낮추고 핵심 기술 이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율 과정이 쉽지 않지만 KFX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투기용 레이더 국산화와 미중 신냉전.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AESA 레이더 시제품이 지난주 출고됐다. 전투기의 눈이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는 동분야 연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말께 미국은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투기용 레이더를 개발해보지 않았기에 국내 개발은 힘들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첫 시제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방사해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다. 특히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적 회전식 레이더에서 한 차원 발전된 개념이다. 사람에 비유한다면 기계식 레이더가 눈은 고정된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는 방식이라면 AESA 레이더는 고개는 고정한 상태에서 눈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는 빠른 속도로 날면서도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잠자리의 겸눈과 유사한 원리다.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출고된 AESA 레이더는 미 공군의 주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의 성능에 견줄 만하다고 한다. 다수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과 공대지 동시 운영도 가능하다. 특히 레이더 구성품 중 가장 난도가 높은 안테나 하드웨어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안테나를 전자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 AESA 레이더의 독자 개발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사적 관점에서는 차세대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KFX의 핵심 항전 장비인 레이더 개발을 통해 우리 공군은 적의 기동을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전은 공중무쇠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미래형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여 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참여기업,
대학의 연구진이 쌓아온 레이더 기술 역량과 경험이 하나로 결집돼 AESA 레이더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그 이면에는 방위사업청의 일관된 연구 개발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민군관학의 협력은 국방기술 자립화를 더욱 앞당길 것이다. 나아가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AESA 레이더 개발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KF-X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안테나 장치 등 핵심 구성품에 대한 해외 수요자의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완성품과 구성품 동반 수출이라는 최근 방위산업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에도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지금 세계는 군사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 시대다. 미국은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 대응도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 된 지 오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한은 오직 핵과 미사일에 집중한다.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AESA 레이더가 탑재된 KF-X가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최종 전력화된다고 한다. 그 과정은 험난한 도전의 연속일 것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연구진의 땀과 눈물은 도전을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선택은 기술 혁신을 통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길이다. 자주국방의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가 영공을 누비